오늘은 최근 이제 사상 최대 실적치를 갱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알려져 있는 은행주들이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승폭을 보게 되면 무려 이제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31%나 늘었다고 합니다. 뭐 또 이외에도 현재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률이 기본적으로 뭐 한 5% 정도 되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대출 금리도 올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예대금리 역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조만간 이제 한국은행의 이 기존 금리 인상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은행주들은 왜 이렇게 좀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걸까요? 뭐 일단 이제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 우리금융지주나 뭐 KB금융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하나금융지주나 뭐 신한주주를 보면 올해 실적이 이 피크아웃도 아닌데 이제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그 점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현재 국내 은행들이 할인을 받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크게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은행 입장에서 대출은 가장 크고 안정성도 높아서 선호도가 높은 수입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부동산 대출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정부가 이제 각종 대출 규제 정책을 좀 내놓으면서 대출을 틀어막고 있는 동시에 가장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용 대출도 규제를 가하면서 그나마 현재 은행에게 남은 건 이제 기업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뭐 그렇다고 그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받으면서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쉽사리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출을 해줬다가 이제 회수를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이제 은행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통해서 모아놓는 돈을 인출해서 뭐 주식이나 코인, 이제 부동산들을 이제 대거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예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돈을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건 사실 이제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은행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이제 예금이야말로 가장 싸고 좋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자금 조달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규모가 이제 줄어든 건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재 그 국내 은행주들을 좀 크게 할인을 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인데, 그럼 이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은행주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뭐 이거는 이제 정말 입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뭐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이유들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카카오뱅크를 사는 것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현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카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시가총액 때문이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패시브로 사는 자금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은행주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섬 게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제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여러 은행 기업들마다 이제 그때그때 좋은 기업을 찾아서 널뛰기를 하면서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쇠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가 꺾이지 않는 한 은행주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파이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크기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물론 뭐 카뱅이 이제 은행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로 카카오뱅크를 사야 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논외로 지금 연기금이 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내 주식을 파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그중 한 가지는 이제 국내 채권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이 패시브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 연기금은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도 이런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좀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연장성산으로 이제 은행의 채권 평가 이익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약간 말이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를 좀 다시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이제 수수료 수입이나 뭐 유가증권 매매 평가이익 같은 비이자 이익은 1조 2천억으로 뭐 지난해보다 6천억 원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은행이 대출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죠. 은행의 주 수익원 중에 하나는 이 채권 트레이딩을 통해서 얻는 채권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은행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말에 궤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기로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하락하고,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를 오른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역설적이게도 은행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또 그에 따른 예대 마진이 개선이 되니까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제 마진율이 크게 개선이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현재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이제 추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업사이드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혜보다 현재 이런 부분에서 까먹는 게 결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 국고채 3년물만 하더라도 이게 8월에는 1.4%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2%가 넘어가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채권을 사는 이유가 이제 채권 가격 상승을 노리거나 혹은 이제 원화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건데, 금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버리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채권을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오르고 가격은 하락하니까 이제 국내 은행들의 채권 가격 역시도 이제 하락을 했을 거고, 이게 이제 추후에 금리 인상 시에 누리는 수혜보다 대출 사이즈가 적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대출 규제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그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더 이상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뭐 YCC 정책을 철회한 호주나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를 팔거나 또 해외 자산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제 본국으로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처럼 뭐 연구 수합도 없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달러 수입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수출로만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80원 정도로 되게 높은데,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환율도 높고 원자재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현재 한국은 미국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대비하는 것과 또 뭐 부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더 이상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더 이상 완화적인 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부채가 심화되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여파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출 규제로까지 이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은행의 이익 구조로 까먹는 것이죠. 뭐 이외에도 이제 인재들이 은행이 아니라 뭐 IT 회사로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경영진들이 약간 뭔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자리 지키기에 좀 급급한 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점들이 좀 은행주들을 조정 구간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은행주들이 조정 구간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